구글 덕스에 대해서, 구글 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구글 문서에 들어오면은 왼쪽 상단에 제목 없는 문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파일, 수정, 보기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좀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다가 제가 BTS에 관련되어진 그런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BTS와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제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덕질 문서라고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끝에 갔을 때 두 글자씩 나오는 그 오류가 계속 생기고 있네요. 언젠가는 좀 괜찮아지겠죠? 이 제목은 조금 큰 글씨로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은데 얘를 선택을 하고 위쪽에서 글씨 크기를 조절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정렬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고요.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상단에서 텍스트 색상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경색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선택하고 오른쪽에 배경색을 선택해 주시면 배경의 색깔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굵기, 이탈릭체, 언더라인, 그리고 색상, 그리고 배경색까지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글씨에 해당되어지는 글꼴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는 한글 글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눔 글꼴이 들어가 있어서 나눔 글꼴을 좋아하신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맑은 코딩보다는 나눔 글꼴을 선호해서 이렇게 글씨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글씨 그 단락과 단락 사이에 그 간격을 조정하고 싶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간격을 조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위쪽 상단에 줄 및 단락 간격이라고 있어요. 선택을 하시면은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줄이나 1.25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조금 약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다라면은 맞춤 간격을 선택하시고 이 안에 들어가서 1.3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볼드체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지정을 했다라면 다른 거에도 그렇게 지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일단 제가 이걸 선택해서 볼드체가 없도록 만들고요. 제가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볼드체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의 그런 스타일을 다른 쪽에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왼쪽 상단에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건 스타일 복사하는 거, 서식 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복사를 하고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다시 블럭을 만들면 이렇게 서식이 복사가 되어져요. 다시 지금 선택이 되어졌으니까 다시 서식 복사를 누르면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그만큼 이렇게 서식이 복사가 되어집니다. 뭐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서식이 그냥 볼드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것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사 누르시면 다른 쪽에도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죠. 상단에서 이전으로 돌아가기, 그리고 인쇄하기, 맞춤법 검사하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대 축소하는 것들이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여기 첨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위쪽 상단에서 삽입을 누르고 이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미지는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수도 있고 웹 검색을 하거나 드라이브나 포토, 구글 포토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구글 URL, 이미지 URL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미지를 웹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웹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구글 이미지 검색창이 뜨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BTS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어지겠죠. 하나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삽입이라고 되어지는데 두 번 따닥 누르면 이 안에 이미지가 삽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양 끝과 가장자리에 파란색 점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점이 생겼을 때 끝에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조절도 가능하겠고요. 비율대로 하고 싶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하단 끝에서 조절을 하면은 비율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좀 작게 넣었는데 여기 있는 텍스트를 여기 오른쪽에 흐르도록 넣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이미지의 옆쪽에 텍스트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 옆쪽에다가 나오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 오른쪽에 글들이 몰아져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라인이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글씨가 그림 이미지 위쪽에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글씨가 이미지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가 괜찮겠죠.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그 화면에 어떤 특정 위치로 이동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텍스트와 함께 이동 아래쪽 화살표 키를 클릭하면 위치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 옵션을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이미지와 관련되어진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페이지의 위치 고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페이지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면 왼쪽 상단, 중앙, 그리고 오른쪽 상단, 가운데 왼쪽, 가운데 쪽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페이지 자체에 대해서 위치가 고정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텍스트와 함께 이렇게 이동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다시 선택하고 옆에 오른쪽에 이미지 옵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크기 및 회전 이렇게 해서 글씨 이 이미지에 대한 것들의 사이즈 같은 것들을 여기서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12 이런 식으로 글씨 숫자 값을 넣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수정하면 높이나 비율 같은 거 같이 수정이 되죠.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4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내가 원하는 비율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회전해서 각도를 수정하거나 옆으로 약간만 수정하겠다. 그럼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텍스트 줄바꿈. 여기 줄바꿈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색상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색상 지정 같은 경우는 조금 닫고 색상 지정의 경우는 이쪽에 얘네들이 열어 있으니까 밑에가 안 보이네요. 이건 조금 UI 쪽으로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그 이전 색상이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을 눌러서 불투명도 조금 희미하게 한다거나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대비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뭐든지 재설정도 다시 가능합니다. 아래쪽에서.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미지 옵션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것들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좀 갖다 놓고 이미지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서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최근에 이 문서에서 마크다운 기능이 추가가 되어져서요. Shift 눌러서 이 키를 누르면 골뱅이가 나오죠. 골뱅이를 하게 되면은 골뱅이 누르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쭈루루 뭐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날짜 같은 것들을 넣고 싶다. 그럼 내가 원하는 날짜 이렇게 선택하면 날짜도 들어가고요. 다시 골뱅이 넣어서 드롭다운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구성 같은 경우는 계절이라고 해볼까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장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도 됩니다. 골뱅이 또 누르면은 뭐 회의로 이메일 초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메일 초안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지메일에서 메일을 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 제가 골뱅이 누르고 원하는 사람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메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참조에 다른 사람 이메일도 넣고 그리고 제목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왼쪽에 보시면 Gmail에서 미리 보기가 있거든요. 클릭하시면은 바로 Gmail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작업한 내용들이 Gmail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보내기를 누르면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도 바로 이메일 초안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여러 개의 이메일 형태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골뱅이 눌러서 회의록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회의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내가 캘린더에 있는 것들 내가 만약에 구글에 등록되어진 일정과 연관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TOC 협동조합 중미팅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 회의록 내용들 협동조합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 작업들 초안 자료 뭐가 지금 애매하네요. 내용 사업 계획서 초안 작업 9시부터 회의 뭐 이런 내용들을 넣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첨부를 누르시면 구글 캘린더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목을 클릭하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글자들이 보통은 들어가요. 그런데 제목에 내가 원하는 다른 글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방탄소년단 덕질 문서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회의록 첨부에 누르면 제가 캘린더를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뭐가 너무 많네요. 오늘 날짜 10일에서 협동조합에 들어갔을 때 여기 제목 없는 문서가 들어가 있죠. 방탄소년단 덕질 문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골뱅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